자, 보시죠. 자, 개별원가 계산. 혹시 더우시면 말씀하세요. 에어컨 틀게. 더우신 분이 계실 거고 지금은 좀 애매해가지고 좀 약간 몸에 열 많으신 분들은 땀 흘리실 시기고 추우신 분들은 몸에 좀 약간 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율을 좀 잘 해볼게요. 자 보시면 여기 자 개별원가 계산의 정의인데 자 우리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품종 그죠? 다품종 다양한 품종을 그다음 여기 여러분들 이 개별원가 계산은요 업종만 외워주시면 돼요. 업종만 외우시면 나머지 그 말 문제는 풀려요. 이제 보시면 우리가 여기 조선업, 건설업, 항공기 산업 자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.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해요. 다양하지 않아요? 엄청나게 많죠, 여러분들. 그죠? 우리가 비행기만 하더라도 전투기가 그 중에 하나인데 되게 세계에 여러분 전투기 많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, 말 문제.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. 다품종, 소량 주문 생산 업체에 적합하다라고 했으니까 외워주시고 다품종, 소량 주문. 자, 네, 두 번째인데요. 뭐냐면 자, 우리 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전투기 있잖아요. 고객이 고객이 만약에 전투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. 그럼 고객이 전투기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전투기 만들어 주세요. 돈은 한 1조 드릴게요. 이래요? 바로? 그렇지 않겠죠? 전투기 뭐 날개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. 조종석에는 뭐 우리가 그 유도 무기 장착 좀 해주시고 이렇게 상세 요구하겠죠. 그죠? 그럼 그 요구를 우리가 받잖아요. 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게 되면은요. 그 요구를 받은 요구를 받았으면 관련된 그 전투기를 만드는 부서에다가 전화기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보내야 되겠죠. 그래야 남잖아요, 여러분. 전화기로 하면 잊어버리니까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서류를 제조 지시서,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잖아요. 그럼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적어서 보내주는 걸 우리가 제조 지시서 또는 제조 명령서라고 불러요. 자, 외우시고. 왜냐하면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잘 내거든요. 암기 잘 해주시고. 자,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. 그러면 우리가 전투기, 헬리콥터, 여객기. 자, 이렇게 설명 좀 해볼게요. 묘사를 해가지고. 자, 고객이 전투기, 헬리콥터, 여객기를 한 대씩 만들어 달래요. 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.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워낙 비싸잖아요. 비싸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기는 뭐 작업 넘버 101번 뭐 이렇게 뭐 헬리콥터는 작업 102번 이렇게 작업별로 우리가 작업이라는 말을 붙여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여기 있는 작업이라는 말의 핵심 작업. 그래서 꼭 작업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전투기 작업에서 발생하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 간접비를 모아놓은 표가 있어요. 그걸 우리가 작업 원가표라고 지칭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. 자, 암기. 자,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. 뭐냐면, 그럼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.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으면 직접비라고 했고요.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으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간접비다라고 했죠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문제에서 다 줘요. 맞죠? 뭐 전투기의 직접 재료비 얼마, 직접 노무비 얼마 다 주는데 문제는 전투기, 헬리콥터, 여객기 이 세 가지에 같이 들어가는 공통비인 제조 간접비예요. 이 제조 간접비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니까 전투기에 얼마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죠. 알 수가 없지만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뿜빠이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.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
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핵심 과제다라고 해가지고 핵심이니까 당연히 여기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얘를 무조건 내요. 맞죠? 계산 문제로 제조 간접비 어떻게 뿜빠이 할 건지 예를 냅니다요.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 보실 때는 여기에 집중을 꼭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. 네. 요거는 업종 암기, 아까 했던 업종 암기. 뭐 건설업, 뭐 조선업, 항공기 제조업, 이런 애들. 자,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, 여기에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했으니까,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지 걔를 볼게요. 이거 무시할 거고요. 이건 예전에 좀 설명했었는데, 무시. 자, 여기는 설명할게요. 여기 시험에 냈던 적이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추적할 수 있다라고 했죠, 여러분들. 추적. 그 시험에선 주는데 제조 간접비는 공통비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뿜빠이를 할 때 마구잡이로 뿜빠이해서는 안 돼요. 무슨 말이냐면 제조 간접비를 100% 정확하게 배부하는 방법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. 공통비다 보니까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개별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분배를 안 하는 건 아니죠, 여러분들. 그러면 개념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 또는 배분 같은 말입니다. 배부나 배분은 뿜빠이 한다라는 뜻인데 이 뿜빠이를 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알죠? 그럼 어떤 기준을 쓰냐 암기하셔야 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과관계 기준이다라고 불러요. 그럼 영화 인과관계가 뭐예요? 그렇죠? 원인과 결과죠. 그래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죠. 그 원인에 따라서 배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걸 시험에 가끔 내는데 이걸 외우시는 건 좀 아니에요. 그냥 상식선에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. 뭐냐면 자, 우리 회사가 수선비라는 공통비를 전투기, 헬리콥터, 여객기에 나눠주려고 해요. 맞죠? 그럼 전투기가 수선을 많이 했어요. 다른 그 여객기하고 헬리콥터보다. 그러면 당연히 수선비를 많이 받아가야 되겠죠? 수선을 많이 했으면. 그 다음에, 자, 우리가 전력비 있죠? 전력비. 전력비를 여러분들 전투기에만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헬리콥터하고 여객기도 같이 쓰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전기를 사용을 많이 한 곳이 많이 받아가야 되겠죠, 여러분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상식선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?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선비인데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이론상 이상하잖아요, 여러분들. 그걸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건 여기고 여기가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요. 자, 보시죠.